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 병화는 태양이고 열이다. 빛이다. 열이고 빛이다. 병이라는 글자는 남역병자인데 하늘 천자에 두 팔로 벌려 감싸고 사람을 보호하는 모양이다 그랬죠. 이는 태양이 만물을 기른다는 뜻이다. 태양이 남중하는 때가 가장 뜨겁고 밝다는 의미로 태양 즉 일화, 양중의 양으로 가장 강한 양이다. 그런데 최고 병화가 양중의 양이고 최고 강한 겁니다. 그리고 병화는 태양이니까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물로 끌 수는 없는 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는 진토나 축토 젖은 흙으로 구름 안개로 가려서 시원하게 하는 것은 맞죠? 하늘에 있는 태양을 물로다가 끌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 병화는 축토나 진토로 설기시키면 좋고 아니면 개수가 떠서 뿌리 없는 개수가 하늘의 물로 그러니까 통근이 안 된 물이 천간에 떠서 뜨면 구름 안개이기 때문에 시원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맹렬하고 부유다. 수가 많아도 꺼리지 않는다. 수가 많아도 꺼리지 않는다 이 뜻은 하늘의 태양을 구름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끌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장점은 밝고 정열적이고 화끈하고 매사 긍정적인데 공평하다. 그 다음에 용기, 과당성, 난관에 굽히지 않는 절개가 있다. 양중의 양이라 보수기질이 가능하다. 근데 병화일간이 사주를 뽑아서 병화일간이 딱 나오면은 좋은 얘기를 먼저 해야 되죠. 당신은 비밀이 없어 참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전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다. 자,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왕한데 그러면 수가 마르죠. 수국화 여기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다. 항상 그리고 성질이 또 화끈하고 비밀이 없고 급하다 보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면은 계속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급함에 감정이 예민하고 실정이 빠르다. 구술수가 따르고 말실수가 잦다. 여기 비밀이 없다 보니까 구술수가 따르는 거예요. 우울증, 염려. 이 개수가 빛을 가질 때, 그러니까 화가 강해가지고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개수로 태양을 가리면 좋은데, 겨울에 태어난 병화든가 가을에 태어난 병화는 개수가 가리게 되면 우울증 이런 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이 염려된다 이랬습니다. 자, 병화가 좋아하는 것은 기토, 신금, 임수, 간목. 병화가 왕성하면 기토로 설기하거나 신금으로 상제하거나 임수로 제압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건 우리가 잘 봤어. 태양은 물론 못 끄지만은 열은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화는 병화든 정화든 빛인가 열인가 구분을 해야 돼요. 빛은 가리면은 컴컴해지죠. 열은 또 뜨거우니까 가리거나 식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병화가 좋아하는 것은 기토,
신금, 임수, 간목이라고 그러는데, 자, 신금은 왜 좋아하는 거예요? 합이 되니까.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병화가 신금을 봐서 합이 이화, 진짜 합이 되면은 괜찮은데 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 대가망신하는 사태. 신금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합해서 수로 변하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감명을 할 적에는 진짜 합이 돼야 되는 거죠. 가화가 되게 되면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대가망신한 사주가 병화일간이 신금을 봤었죠. 근데 그때 고역신은 지지도 고역신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지지도 고역신을 포함돼요. 천간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임수로 제압해야 된다. 상제한다는 얘기는 신금으로 합을 해서 수로 변해서 수화, 물과 불이 같이 머문다는 뜻이에요. 병신합수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싫어하는 걸 무토, 경금, 계수라고 했어요. 병화가 왕성하면 무토는 복귀고 경금은 제압당하고 계수는 증발한다. 그래서 병화가 싫어하고 무토를 보게 되면은 무토를 달달 볶아서 못쓰게 만들고요. 불란산을 만드니까 못쓰게 만들고 계수는 어때? 말라버리니까 물을 마르게 하니까 못쓰게 만들고 경금은 제압당하고 그런데 경금은 싫어하는데 경금이 또 적당하면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화 입장에서는 힘이 들겠죠. 큰 쇳덩이를 녹이려고 덤비니까 힘이 드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뿌리 개수는 햇볕을 가려서 좋다. 뿌리 깊은 개수. 뿌리 깊은 개수는 뭐예요? 지지의 통근이 된 물이라는 얘기예요. 지지의 통근이 된 물.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 지지의 통근이 안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물이 오히려 태양 가기에 좋아. 구름 안개가. 뜨거운 여름에는 구름 안개가 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개수가 힘이 있다고 해도 하늘에 있는 불을 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이었을 적엔 시킬 수 있겠죠. 빛이 아니고 열이었을 적에는 시킬 수 있겠죠.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화는 달빛, 별필, 등쪽과 가로등, 밤을 주관한다. 네, 곤배정자는 땅의 기운이 하늘에 닿는 형상이라여 만물의 성속하여 힘이 넘치는 장정에 늠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그 군에 가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했어요. 장정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거 정화를 뜻했던 거거든요. 건장한 청년, 건장한 장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화는 물체가 진동하여 정해진다는 의미로 이를 태양의 열이 대지에 전달하면서 열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정화는 가공된 불이다. 만들어진 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정화가 이제 밤중에 태어났으면 빛이죠. 별빛, 달빛. 그런데 낮에 태어났으면 열이죠. 그러면 빛으로는 쇠를 비칠 수는 있어도 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열은 쇠를 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구분은 열인가 빛인가 화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 대신에 화의 공통점이 뭐예요? 형체가 없다예요. 눈에는 보이는데 만져지는 게 없는 게 화예요. 형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를 볼 적에는 정화, 병화를 볼 적에도
빛인가 열인가 꼭 구분하는데 그거는 지지의 노광 묘고통근이 됐을 땐 열로 보고 그러면 정화가 밤에 태어났더라도 묘고통근이나 노광을 나와가지고 열이면 밤에도 쇠를 녹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없으면 그냥 어두움 밝히는 달빛, 별빛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남의 길 밝혀주는 거니까 한 공덕을 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남의 길 밝혀주니까 정화가 밤에 태어나는데 열이 아니고 빛이면은 그거는 반짝반 어두운 밤길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정화의 장점은 겉은 조용해도 약하게 보이나 내면이 강하다. 자신을 불태우니 등사, 가로등처럼 길 밝히는 할인 봉사다. 그런데 이게 정화가 밤에 태어나 가지고 노광이 없으면 그거는 할인 봉사. 또 축토에 앉아도 할인 봉사. 왜? 젖은 물 계곡에 앉았으니까 밤주 축토에 앉으면 또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화가 축토를 만나면은 식상이 되잖아요. 앉은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식상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 봉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점은 달고양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다. 밤에 빛이 나므로 야행성 사색가이다 얘기인데 단점은 달 모양처럼 달이 컸다 적었다 하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 다음에 밤에 빛이 나므로 야행성이다. 사색. 야행성이 아닌데 예? 야행성이 아닌데. 근데 정화가 정화인데 근데 일지가 지지의 상황에 따르다 빛인가 열인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열은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은 쇠를 녹이지 못하잖아요. 화가 하는 거는 뭐예요? 근본이 길 밝히고 어둠 밝히는 건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쇠를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쇠를 녹일 힘이 있으면 밤에 태어나도 야행성이 아니죠. 일하니까. 그러나 없을 적에는 그게 없을 적에 빛이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할인하고 밤길 밝혀준다. 그래서 야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간목, 경금, 임수, 간목이 정화를 보호한다. 이런데 여기에서 간목, 경금, 임수를 좋아하는데 간목은 우리가 인수가 되니까 정화 입장에서 인수가 되니까 좋아하는데 간목 가지고 우리가 촛불 못 밝히고요. 간목 가지고 너무 나무가 크니까 불을 못 밝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금이 옆에 있어 간목을 쪼개줘야 돼. 큰 나무니까. 그 다음에 또 간목이 봄에 태어난 정화라면 간목을 가지고 불을 못 지펴. 왜? 젖은 나무니까. 생기가 돋아나서 젖은 나무니까. 근데 가을, 겨울 나무라면 경금으로 쪼개주면은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좋아한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수라는 의미에서 좋아하는 거지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쪼개줘야 정화가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수는 왜 좋아할까요? 합이 되니까. 정임합이 되니까. 정화에는 인수와 인연이 있다. 합이 되니까. 그래서 인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은 계수, 기토는 정화에 불꽃을 끄고 빛을 가진다. 자, 계수는 정화에 있게 되고 불은 안개가 돼서 빛을 가리고 열이면은 불을 끄고 식히고 이래서 계수는 그렇고 기토도 마찬가지로 화생토로다가 기토는 우리가
습토잖아요. 습토. 음토니까. 습토. 그리고 요거는 기토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관리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논이고 밭이고 화초고 화원이라 할지라도 축축한 기운이 없으면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린다. 그래 기토를 습토라고 하는 겁니다.